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도지사의 역점 사업이었던 지역 공유대학에 대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지역 대학들은 오히려 수시 모집을 늘리고 있습니다. 창녕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10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확진되는 등 경남에선 확진 환자 107명이 추가됐습니다. 농작물의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여부를 10여 분 만에 파악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개발됐습니다. 대학 간의 수업과 학점을 공유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자는 공유대학,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이 공유대학이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남을 방문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비대면 화상 수업이 한창인 대학 강의실. 경남 5개 대학에서 모인 300명의 학생들로 전국 첫 공유대학인 USG 소속이기도 합니다. 2학기 전공 수업 시작 등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현장을 찾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과 기업 간 새로운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내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과 우리 대학생들의 정주 여건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USG 공유대학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은 김경수 전 도지사 시절부터 정부 공모로 경상남도가 적극 추진 중인 사업. 지자체와 대학, 혁신기관이 협력해 지역의 인재를 직접 키워 취업으로 연결하자는 것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와 청년특별도 등 도정 핵심 정책과도 연결되는 만큼 김 전 지사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서 성공의 관건인 부산의 참여를 계획대로 내년에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과제입니다. 경남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울산, 부산까지 포괄하는 협력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큰 그림입니다. 지금 잘 협력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2022학년도부터 USG 공유대학 참여 범위를 울산까지 넓히고 8개 전공에 정원을 500명으로 늘리는 등 사업의 외연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지역의 대학들은 오히려 수시 모집을 늘리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0일 원서를 접수하는 창원대학교의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인원은 1,418명, 전체 선발 인원의 72%입니다. 2024학년도부터는 수시 모집 비중이 8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작년에 미충원 인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수시 모집 인원을 좀 늘리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년 기준 그리고 자기소개서 폐지 등 학생들이 좀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립대는 수시 모집 비중이 더 큽니다. 경남대학교는 2019학년도 88%인 수시 비중을 2022학년도엔 92%로 늘렸습니다. 10명 중 9명을 수시 모집으로 뽑는 셈입니다. 다른 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방대학이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시 모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신입생을 뽑지 못할 경우 충원 인원이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는데 정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충원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은 사실 정시 비율들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지만 지방 쪽에는 학생들이 수시를 많이 선호하고 그다음에 9월에 입시가 끝나고 나면은 좀 빨리 입시를 끝내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모집 확대를 권고했지만 지역 대학들은 수시 모집을 늘리고 있는 상황. 대학의 양극화의 현실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승강기가 멈추거나 노래방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경남에 이 같은 재난상황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안전체험관이 있는데요. 미취학 아동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서
가족 단위 체험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합천군 용주면에 있는 이곳은 지난 6월에 개관한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입니다. 7만 제곱미터 터에 180억 원을 들여서 지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을 체험을 하고 또 정확한 대처 요령까지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진도 7.3의 지진. 식탁 밑으로 대피해서 가스나 출입문을 확인하고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머리를 보호한 뒤 간판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을 피해야 합니다.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재난 체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비상벨과 119 신고만큼 중요한 건 고유번호. 번호를 알려달래. 번호 여기 있지. 다 같이 불러볼게요. 한 해 120건 안팎의 사고가 나는 에스컬레이터는 탑승법 그리고 비상 버튼 위치도 알아둬야 합니다. 실제 노래방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네, 연기가 많습니다. 무기가 찾아 있으니까 네. 왼손으로 코인 맞고 네. 오른손으로는 벽을 짚으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손 빼면 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네. 손등으로 살짝 대보겠습니다. 만약에 뜨거우면 뜨겁네요. 지금처럼 반대쪽에 불이 난 거니까 네. 절대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 완강기 탈출법 등 23개의 체험시설에서 21명의 소방관에게 재난과 대처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체험객을 30%로 줄였는데도 벌써 약 8,000명이 다녀갔는데 3분의 1은 다른 시도 체험객들입니다. 직접 불도 꺼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책상 밑에서 머리 보호하라고 했어요. 응급처치관에선 마네킹으로 심폐소생술을, 입체적인 체험을 위한 4D 영상관도 인기입니다. 다양한 현장 경험을 체험객과 함께 몸으로 익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저희 체험관은 로이 엠버 캐릭터 소방차를 타고 어린이들이 소방관이 돼서 화재 진압을 하는 어린이 전용 화재 출동 체험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체험관 예약은 홈페이지로 하면 되고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체험을 하나라도 마치면 수료증을 받는데 이 수료증을 제시하면 주변 관광지에서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비가 내릴 수 있어 작은 우산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오겠는데요. 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소나기가 오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에는 선선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낮에는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올라 덥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29도, 진주는 3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소나기는 국지적으로 내리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이 20도, 밀양은 21도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30도, 양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낮 기온 29도, 합천도 29도, 사천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 경남 남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비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창녕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10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는 등 경남에선 어제 10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창원 농협은 어제부터 영업을 재개했는데요. 하지만 발열 체크나 출입자 등록 같은 방역 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름간 임시 휴업을 마치고 정상 영업을 시작한 남창원 농협. 방문객들이 조금씩 찾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평상시에도 관리 잘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되게 없도록 해가지고 기장님 잘 하겠지.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방문객들이 발열 검사나 출입자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매장 입구로 들어가지만
통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청현 농협마트 관련 확진자는 2명 추가돼 70명으로 늘었습니다. 창녕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선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노동자 10명이 집단 감염됐고 함안과 마산 소재 공장 4곳에서 14명이 잇따라 확진되는 등 경남 6개 시군에서 외국인 노동자만 30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경남에선 확진자 107명이 추가됐는데 지역별로는 창원 34명, 김해 17명, 창녕 10명, 양산 9명 등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72%, 중증 환자용 병상은 15개에 불과해 경상남도는 경상대와 양산 부산대 병원 등에서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들어옴으로 해서는 일상생활에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있는 40, 50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백신 접종을 맞은 뒤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106건으로 나타났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까지 18세 이상, 49세까지 백신 접종 예약률은 92%로 43만 7천 명이 예약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코로나19 방역만큼이나 농작물 방제도 신속한 진단이 중요한데요. 이 농작물도 진단키트를 활용하면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여부를 10여 분 만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창 수확해야 할 고추가 말라 죽고 성한 고추의 잎과 줄기도 시들해져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시든병인지 품마른병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진단키트로 고추잎의 적과 토양을 각각 검사하자 10여 분 만에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시드름병과 품마른병이 의심되어 가지고 진단키트를 활용한 결과 품마른병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품마른병은 이미 퍼져 이 농가는 올해 농사를 접을 생각이지만 초기에 진단을 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예사로 생각하고 초기에 그걸 진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 알았으면은. 이 같은 진단키트를 사용하면 바이러스병은 2분, 세균이나 곰팡이병 감염 여부는 15분이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도 95% 이상, 적기에 효율적인 방제가 가능해 농약 사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바이러스 진단키트 사용으로 지난해 600억 원가량의 농작물 피해를 줄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진단키트 생산과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바이러스병 키트는 농촌진흥청이 17종을 직접 개발해 시군에 보급하고 있지만 세균과 곰팡이병 키트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급하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해서 대량 생산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작물 병 발생이 의심되는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요청하면 키트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통영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개소식이 오늘 오후 3시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5층에서 열립니다. 사천시 곤양면 셋강 살리기 행사가 오늘 오후 2시 사천시 곤양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창녕 생태귀농학교 33기 입학식이 오늘 오후 6시 창녕 생태귀농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진주시민축구단 이사회가 오늘 오전 11시 진주시민축구단 사무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창원 서성동 자활지원사업대상 선정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진주시가 결혼 장려를 위해서 올해 도입한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이 처음으로 지급됐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신청을 받아서 368쌍에게 진주사랑 상품권 50만 원씩을 지급했고 앞으로는 매월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이 산소 부족 물덩어리 피해 예방을 위한 물갈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양식 폐류 대량 폐사의 원인이 되고 있어 선박 35척을 동원해 선제적인 물갈이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이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을 완공해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공영주차장은 모두 108개면 규모로 오는 10월까지 시범 기간을 거쳐서 이후 정상 운영될 예정이며 그동안 터미널 이용자와 인근 주민들이 겪어왔던 주차난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울산 경남 지역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의료와 의료 인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며 코로나19 치료병원의 인력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한 함안군이 기업 380곳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벌였습니다. 군은 산업건설국 직원 90여 명이 점검반에 편성해 특별 점검을 진행했으며 현장이 열악한 업체에는 마스크와 부채 등도 전달했습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2년 동안 2.5%의 이자와 6개월분의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경남 신용보증재단과 김해시청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창원시가 대중교통 체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우선 지난 45년 동안 지속해온 공동배차제를 노선별로 전담 운행업체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개별 노선제로 바꾸고 현금 수입금 관리 방식을 기존 개별 수납 관리에서 권역별 공동 수납 방식으로 개선해 현금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이 동해 동패총을 국가사적으로 승격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고성읍 중심에 있는 동해 동패총은 소가야의 실체를 이해하는 삼한시대 대표 생활유적으로 최근 경상남도의 지원에 힘입어 주거지와 폐각 등을 포함한 거주 흔적을 발굴해 국가사적 승격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남 청소년지원재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경남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입시 설명회를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남의 14개 대학이 참여하며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위한 입학 전형 주요 사항과 면접 준비 전략 특강,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1:1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동읍 가월마을에서 단감 테마공원 구간을 연결하는 세 번째 생태탐방로가 오는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1.8km 구간은 주남 저수지와 철새를 감상할 수 있는 탐방로로 주남과 동판 조망대를 비롯해 파고라와 의자, 망원경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이 인구 소멸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는 셋째 자녀까지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을 300만 원씩 더 주는 한편 셋째 이상 영유아에게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기존보다 2배 더 늘려 한 달에 3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사천 출신의 박재삼 시인의 작품과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디지털 박재삼 문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디지털 박재삼 문학관은 박재삼 문학관을 소개하고 시인의 대표작 20편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했는데 사천시 누리집 배너를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특별 교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배포했습니다. 이용자는 콜 신청을 할 수 있고 대기자 현황 조회도 가능하며 콜 대기 접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간편 신청 기능과 안심 귀가 설정, 공지사항 조회 등 다양한 검색도 가능합니다.